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인터뷰의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거에 대해서 도움말을 얻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미디어 특위의 정현태 미디어 특보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중앙선거대책본부의 미디어 특보를 맡고 있잖아요. 네. 자, 미디어 특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선거에서 이 SNS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 관계라든가 아니면 실무 부서들 관계에 있어서 조율하는 부분 또는 또 홍보하고 또 전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질문 들어가죠. 예. 미디어 특보로서 이제 4.15 총선을 전망한다 그럴까요? 이제 4월 15일 날 선거가 그렇게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사실은 우리 추 박사님께서 더 많이 또 전공한 분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수도권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서울 그 49석과 수도권 전체 121석을 두고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은 성공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 몇천 표 차이로 이렇게 갈릴 수 있는 이 경합 지역이 30개에서 한 35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희망사항은 뭐 그래도 과반 이상은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타임스가 정세를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고 그래서 판세 분석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수도권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와이타임즈의 판세 분석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미디어 특보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떤 가짜 뉴스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카톡에서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선거 의석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제 혼선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좀 악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 17석은 과거 옛날처럼 이제 정당이 득표한 그 비례에 의해서 나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30석은 준연동형에 이제 적용되는데 일부에서 이제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군소 야당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22% 내지 23% 이상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것은 사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이 거기를 찍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당을 찍어다오 하는. 미래통합당은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비례정당 투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변동형 연동이 적용되는 게 30석이죠. 그렇죠. 그 30석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자체를 내지 않았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는데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죠.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그 복잡한 그 계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처음 이 도입을 할 취지 당시에는 준연동형은 군소정당들이 토탈 합해가지고 20%를 넘지 않을 경우에 이 이득을 보게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1당과 제2당,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그대로 내고 가는 경우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이 후보를 냈을 경우에 그때를 가정해서 이게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미래통합당도 위성비례정당을 내놨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준연동형이 도입한 취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47석을 각 비례정당, 각 정당이 얻어간 득표율에 따라서 똑같이 가져가는 결과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47석을 각 정당이 예를 들어서 나눠 간다면은 10%를 얻었다? 그러면 5석이 나옵니다. 20%면 대략 한 19석, 10석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보면은 과거에 적용되는 룰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위성 비례 정당이 거대 정당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과거에 이제 그 같이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도 내고 비례대표도 냈을 때는 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데 비례대표까지 많이 차지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비례대표를 안 내잖아요. 그렇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당들한테는 이제 연동형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고, 예, 예. 지금 대신 이제 미래한국당이나 저기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예, 예. 뭐 열린민주당, 예, 예. 이건 이제 지역구 자체를 안 내니까 맞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득표된 대로 다 가져가는 의석을 다 거죠.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뭐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내고 이제 비례대표도 하겠지만 그런 데는 이제 거대 정당이 되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뭐 그 별 전혀 구애를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SNS나 이런 데서 뭐 이 통합당이 몇 퍼센트를 획득한 것보다는 어느 정당한테 조금 더 주는 게 뭐 상당히 많이 간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100%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캡 씌워진 30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30석에 대해서 이제 공식을 적용할 때 하다 보면은 군소정당이 20%가 넘어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사실상 오버플로가 생겨가지고 그 계산 공식이 적용이 되질 않고 과거처럼 똑같이 비례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장하고 있는 23% 이상 없는 표들은 사표가 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 예. 또 6% 같은 6%인데 그 어떤 특정 종교당에서 6%를 얻으면은 9석을 가져가고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면 1%를 한 석을 가져간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그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공식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옛날 이 적용했던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냈을 경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안 냈으니까 맞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이제 비례 후보를 냈으니까 전혀 관계없는데 계산은 미래통합당식으로 해놓고 네. 이름은 미래한국당 해놓으니까 예.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지금 선거를 치른 데 있어서 국민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현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도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건 큰 범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선거법상에서는 일단은 3% 이하를 얻을 경우에는 한 석도 얻어가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계산상에서는 2.2% 내지 2% 이상 되면은 한 석을 얻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3% 이상을 얻지 못하면은 한 석도 못 가져가는데 이 3%가 최소한 그게 한 70만 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실제 투표에서 보면은.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70% 얻은 군소정당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파 군소정당도 꽤 많거든요. 지금 뭐 숫자가 우리가 손으로 꼽는 것도 한 5개 이상 되는데 여기서 각각 예를 들어서
2.8%, 2.9% 이렇게 얻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게 한 4개, 5개 정당이 나왔다. 그러면 한 10%가 전체가 사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 같으면 최소한 5석을 얻을 수 있는 의석수인데 이게 사표가 된다는 것은 선거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사실상 이 아스팔트에서 운동한 분들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있는 군소정당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몇 석 가지고 여기는 몇 석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을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 상황적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2번과 4번을 찍어 주셔야만 사표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유성정당이 이제 공식적 유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열린민주당, 네. 이 적자, 우리 효자라고 네. 자처하는 네. 열린민주당 있다 보니까 이 지지정당이 둘로 나뉘다 보니까 사실은 열린민주당 쪽의 지지율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의 지금 의석수가 확 줄어들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10번은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됐고 11번부터 민주당 영입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예. 이 자칫 잘못하는 민주당 영입인사들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 나누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파나 중도를 지향하는 소수 정당들이 많잖아요. 예. 종교적인 정당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스팔트 정당들도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3%가 안 되고 그런 게 2.2%, 2.1% 이런 것들이 한 5개 모이면 10%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유효 득표율로 따졌을 때 3%가 안 되면 전부 이거 사표가 됩니다. 예. 제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모아졌으면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만약에 미래한국당으로 갔더라면 최소한 의석을 7, 8석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다 사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 그래서 네. 완전히 손해보는 꼴을 당할 수가 있다.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민주당 쪽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죠. 그게. 네. 근데 여기도 자칫하면은 이 표가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으로 쏠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쏠려버리면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은 10석도 못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개를 우리가 위성정당을 지원을 하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현실에 가버리면은 전혀 이 이상한 이 현상이 일어나서 선거가 진짜 예측 밖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이 위성정당을 2개를 내세워 가는 게 굉장한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더불어시민당은 10석도 못 가져가고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10석 이상 15석 이렇게 그냥 거기가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 그 선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우파 정당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와이타임스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완전히 재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린 거 있죠. 여론조사 공정과 펜앤마이크가 조사했던 것을 이게 비율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본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재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 8석,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7석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당보다 훨씬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우리가 예측할 때는 미래한국당이 20석이었단 말이죠. 네네. 자, 이렇게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현상이 우리 보수파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의 모든 가족들한테 뭐 네. 남편은 누구 찍고 아내 찍고 이게 딱 해결됐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마음껏 찍다가는 잘못하면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 안 되는 정당들 네. 그 정당들이 가져간 득표율은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정현태 미디어 특보의 주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한테 사실은 이 우파 군소정당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좀 도와달라고. 예. 저쪽에처럼 이 위성정당을 하나 더 키우는 셈치고 우리 정당을 좀 도와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탁이 많이 오는데, 근데 이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경기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다 제2위성정당을 찍어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한 곳으로 몰아주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2개, 3개로 나눠지면은 사표가 그만큼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군소정당에 흩어져서 지금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돕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현장에서 다른 또 가짜 뉴스들이 또 퍼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가짜 뉴스들이라면은 많이 있죠. 지금 뭐 킹크랩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 추 박사님 지난번에 자세히 한번 또 보도한 적이 있었죠. 차이나 게이트 문제. 아, 차이나 게이트. 예, 예. 그 중국 조선족도 이용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북한의 그 사이버 전사들 예. 이 부분들하고 또 제2의 드루킹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등등들이 지금 그 예를 들어 댓글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 숫자 증가를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당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감시하고 또 신고하고 하는 이런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선거가 끝나면은 뭐 고소 고발하는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네. 이쪽은 이제 버스를 원래 버스의 디자인을 네. 더불어시민당하고 함께 1번, 5번 예. 이렇게 연합 선거 운동을 했는데 사실 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아주 교묘하게 그걸 선거법을 피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뭐냐면 지금 투표를 할 때 뭐 2판, 4판, 예, 예. 2번과 4번. 예. 근데 저는 그 2판, 4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예. 자칫 잘못하면 유권자들이 투표 현장에 갔을 때 헷갈릴 수가 있겠다. 네. 2번, 4번 그러니까 보통 4번 그러면 투표용지에 네 번째 칸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다른 정당이 되잖아요. 예, 예, 예. 사실은 이번에 비례투표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두 번째거든요. 네, 네. 근데 번호는 4번이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참 잘 설명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예. 2판, 4판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네 번째로 가면 엉뚱한 당을 찍을 수도 있다. 예, 네 예. 번째가 정의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때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패널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예. 투표 용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역 선거가 있고 이제 이 비례대표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용지가 작은 게 있고 용지가 작은 거는 그 지역 후보를 뽑는 거고, 용지가 긴 거는 이제 후보들이 뭐 31명인가요? 37군데가 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길게 있는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 칸이긴 한데 번호는 4번입니다. 지금 옆에 여러분 그래프에 보면 옆에 지금 사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예, 금방 알 텐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개 다 두 번째 칸에를 찍으면 되는데 번호는 2번과 4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판, 4판 사실 이 번호는 이 미디어 특보실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낸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파들 속에는 이게 거의 하나거든요. 공론화돼가지고 통용이 돼버렸죠. 예. 2판, 4판으로 가자 음음. 하는 게 이제 좀 먹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번호는 4번이지만 칸은 두 번째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칸은 두 번째 칸입니다. 자, 그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하실 이야기는 많겠지만 예. 좀 정리를 하죠. 뭐냐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캠페인, 지금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가 이 선대위원장으로 오신 다음에 매일 아주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는데 네. 지금 메인 공약은 뭡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핵심 공약은 뭡니까?
경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조국을 살리느냐, 지금 경제를 살리냐 하는 이 질문이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결국은 이 선거라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짧게 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더라고요. 예. 선거는 심판이다. 음. 선거는 결국은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것이지, 음. 그 무슨 야당을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집권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인데, 근데 이게 말입니다. 과거의 선거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으면 이게 사과고 이게 오렌지 주스라고 합시다. 이걸 사과를 선택하느냐 오렌지를 선택하느냐 이런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선거는 이런 선거인데 지금은 이런 선택의 선거가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킬 것이냐 뺏길 것이냐 하는 그런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선택하는 선거지 누가 지역 후보가 좋고 나쁘고 이런 선거가 아니고 진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냉정하게 심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이 정권 심판론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 이 언론들하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유착돼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여론조사할 때 질문을 할 때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뭐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걸 꼭 심판을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으로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이어스가 있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넌센스죠. 넌센스 질문이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질문해 놓고 야당 심판이 이렇게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도 이제 당부에 말씀드렸지만 4.15 총선을 맞아서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환자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 투표장으로 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래통합당의 정현태 미디어 특보를 모시고 4.15 총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 Y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당들도 환영합니다. 저희들 신문사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방송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Y타임스 인터뷰, 오늘 이제 4.15 총선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치러갈 것인가, 또 미래통합당이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선거 현장에서 어떤 이 거짓 말들, 가짜 뉴스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